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지영씨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지역 답사를 계속 저희가 한 역별로 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포에 있는 공덕역 인근 오피스텔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공덕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 자체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쿼드러플 환승역이에요. 5호선,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 그래서 4개 지역이 지나는 오피스텔인데, 이 지역은 오피스텔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하나 살펴보고 어떤 오피스텔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마포구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 제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주택수 제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 안에서도 그래도 상급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시에도 괜찮은 지역으로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 지역의 오피스텔 특징은 되게 형태들이 다양해요. 업무 전용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도 있고, 또 아파트 대체를 위한 아파트엘 같은 오피스텔도 있고,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있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회사 빌딩들이 들어온 이후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이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도 작고 좀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공동일대 투자 적격 물건을 저희가 어떤 기준을 골랐냐면, 아무래도 매매가들이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고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역 도보 3에서 5분 사이에 이내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정을 했고요. 업무 전용 오피스텔과 주거 전용 오피스텔 2개 다 하나씩 선택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최소한 4% 이상을 나오는 걸로 잡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주식 주차로 잘 갖춰진 오피스텔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제 투자하기 좋은 오피스텔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역 특징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공덕역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 데다가 바로 마포대교만 건너가면은 여의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광화문까지도 지하철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나 공항철도를 타게 되면 다음 역이 바로 서울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오피스텔들 공급도 꽤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할 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향후에 공급이 늘어날 위험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고, 풍부한 사무실 및 1, 2인 주거 임차 수요가 정말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오피스텔들 현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덕역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오피스텔들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4,158실 정도의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100실 이상의,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거래가 될 만한 규모 있는 오피스텔들로 선정을 했을 때 약 4,158실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공덕역 일대 마포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오피스텔 중에 오래된 오피스텔, 1980년대 거의 초반에 지은 오피스텔도 있으면서 오피스텔이 전통적으로 좀 만들어진 오피스텔이 많았고, 그 다음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내외 사이까지 거의 공급이 끝나 있습니다. 100호실 이상 어쨌든 도보 5분 이내에 거리다 보니까 사실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간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고,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거 형태, 그다음 업무 형태, 주거 업무 형태, 각각 다양한 오피스텔들이 있었고, 여기에 저희가 한 2개의 물건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공덕역 오피스텔을 볼 때 제가 특징으로 하나 잡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텔들의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를 대체하거나 또 원룸형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데, 근데 실제 초기 오피스텔들은 바닥난방도 되지 않고 사무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초기의 업무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은 둘 다 공부상, 건축물대상에 보면 업무시설로 똑같이 돼 있어요. 하지만 내부 형태가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딱 누가 봐도 사무실 형태로 돼 있어요. 취사시설도 없고 화장실만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좀 된 오피스텔들이 그래요. 최근에는 섹션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넘어갔는데 그 중간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사시설이나 수납시설 같은 붙박이장 같은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거에 맞게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들이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세금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주택 보유세 면에서 업무시설로 우리가 등록이 돼 있고 또 업무시설로 누가 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정확하게 업무시설로 돼 있다면은 주택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산 배제가 되고. 하지만 만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실제 주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된다라는 게 큰 약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서울 중심권에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매매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주택 매도 시에도 주택수 문제가 업무용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정사용 지역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이 점도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고요. 공실위험 같은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들은 서울 중심 업무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실위험이 좀 높은 반면에 주거용 같은 경우는 수도권 어느 지역에 있어도 공실위험이 낮은 건 또 좀 장점이고 이제 수익률 현황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업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한 3.5, 4.5% 정도 수익률이 약간 낮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매매가 좀 많이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서울 경기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한 5, 6%대 형성돼 있는 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업무용 오피스텔 하나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6호선 공동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르네상스 타워는 오피스텔인데 이게 마른 오피스텔이지만 건물 외관부터 딱 봐도 이건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내부도 역시 다 저기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오피스텔의 그 내부 유니트를 보면 딱 봐도 주거 취사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무실로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 출구 앞에 거 23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차도 꽤 잘 되어 있어요. 230인데 229대의 주차가 갖춰져 있고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급매로 나온 게 전용 면적 12.79평이 매매가 2억 2천 그리고 월세는 1,080만 원이니까 임대 수익률이 좀 낮아요. 약 한 4.57% 정도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역에 푸르즈시티라고 해서 2013년 5월에 준공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비교를 제가 해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투자하기 괜찮은 매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전용 면적 8.39평 정도의 원룸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딱 누가 봐도 주거용으로 맞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옆에 서부지방법원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주거용이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1인 가구나 인근 직장인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월세는 1,100만 원 정도, 수익률은 한 5.22% 정도 나오는 매물이 가장 급매물인데 투자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주택수 문제가 고민이 된다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용 오피스텔이 좀 나은 상황인 거고 수익률만 기본으로 보고 주택수 문제 고민 없이 투자하겠다 한다면 이런 푸르즈시티 오피스텔들이 좀 투자하기에 좋은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투자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르네상스 타워와 공동역 푸르즈시티 여러분이 만약 투자에 나선다 한다면은 내가 주택수 문제를 먼저 고려를 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뭐 면적 평당가는 오래된 연식의 르네상스 타워가 좀 유리하지만 만약에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한다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 푸르즈시티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역 오피스텔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역 지역의 오피스텔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본다 한다면은 투자처로서 여러분들이 공실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한 5% 이상 수익률 노린다 한다면은 그래도 투자하기에 좋은 매물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